치아 마취 얼마나 아플까요? 치아 마취 정말 아프죠. 정말 아픈데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즘에 무통 마취기라고 해서 기계로 하는 건데, 이게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의사도 그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손이라서 조절이 어려운데, 기계로 하게 되면은 정말 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듯이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무통 마취 기계로 하면 안 아프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. 마취는 원래 아픈 게 맞습니다. 자, 일단은 마취가 아픈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상상만 해도 알겠지만 바늘을 찌를 때 그때 아프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취액이 들어가면서 조직들이 분리되면서 아픈 통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 온도랑 다른 온도의 액체가 들어오면서 온도 변화 때문에 아픈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, 먼저 찌를 때 안 아프게 하려고 이제 도포 마취제를 바르거나 각을 마취를 해서 찌를 때 좀 덜 아프게 해드리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취액이 들어가는, 그러니까 조직이 분리되면서 아픈 거를 덜 느끼게 하려면 마취액이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천천히 일정하게 넣기 위해서 디지털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온도 변화, 그러니까 체온과 다른 액체가 들어갔을 때 아픈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취 앰플을 데우는 이제 리도카인 워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치아 마취가 훨씬 안 아프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안 하면 아픕니다. 많이 아파요. 설탕만큼 탄산음료가 충치에 안 좋나요? 개인적으로는 설탕보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탄산음료에는 설탕이 꼭 들어있진 않지만 설탕과 비슷한 당 성분이 일단 들어있고, 그다음 두 번째는 탄산의 효과 때문인데, 일단 설탕은 당 성분 때문에 충치를 유발할 수 있지만 탄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단 성분이 입안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충치를 당연히 유발하기가 쉽고, 그 다음에 그 탄산에 있는 약한 산 성분 때문에 오랫동안 양치를 안 하고 물 가글을 안 하고 탄산 성분이 오래 남아있을 경우에는 치아가 닳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설탕보다는 탄산음료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드시고 나서 꼭 물로 가글을 하시거나 드시고 나서 한 15분이나 30분 이후에는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라미네이트랑 크라운이랑 차이가 뭔가요? 크라운은 말 그대로 왕관입니다. 그러니까 치아를 전체를 깎아서 모자를 씌우듯이 씌우는 건데요. 반면에 이제 라미네이트는, 검색을 해보시면 라미네이트의 뜻이 이제 얇은 막입니다. 그래서 손톱 붙이듯이 얇은 막을 붙여주는 게 라미네이트 치료예요. 그래서 약간 치료 기전이 다른데요. 쉽게 말하면 크라운은 치아를 전체를 깎아서 씌우는 거고, 라미네이트는 얇은 막을 붙이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충치 치료할 때 언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은가요? 이제 충치가 생겼다고 무조건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꼭 뭔가 충치 때문에 뭔가 시리고 아프고 이럴 때 사진을 찍으면 안 되고요.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야지 치료도 간단하고 치아도 덜 깎을 수 있으니까요.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충치 치료를 만약에 받으러 오셨다 하면은 치과에 오셔서 바로 찍어보는 게 우선은 좋고요. 전체적인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그 자기가 모르고 있던 충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받으시고, 만약에 어떤 부위에 충치 치료를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 작은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요. 그 치아 부분만 확대를 해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 있어서 그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그 작은 엑스레이도 한번 찍어 보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그 뿌리 끝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치아가 금이 갔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싶으실 땐 그 CT라고 해서 그 3차원 방사선 사진이 있어요. 그 사진까지 찍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. 치경부 충치가 다른 충치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? 치경부 충치가 다른 충치랑 다른 점은, 보통 충치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사하는 씹는 면에 생기는 충치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, 치경부가 그 잇몸에 닿아 있는 부분에 충치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 충치가 한번 생기면 일단 씹는 쪽 충치보다 많이 시리고요. 그 다음에 치료를 할 때 겉부분에만 있는 거면 괜찮은데 잇몸 안에까지 충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잇몸도 다듬어야 되고, 좀 충치의 치료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돼요.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안 생기면 좋겠지만, 생기게 된다고 하면 뭐 거울로 보시거나 아니면 좀 증상이 있으실 때 빨리 치과에 가셔서 일단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으시고, 그 치경부 충치가 너무 깊게 생기게 되면은 이게 또 신경하고의 거리가 씹는 쪽보다 가까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신경치료 가능성도 씹는 쪽 충치보다 높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셨을 때 빨리 치과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레진 필링과 아말감 필링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요? 일단 예전에 아말감 치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요거의 장점은 단단하고 하루에 끝나고 데이터가 많았던
게 장점이었는데요. 근데 이제 그 아말감의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 아말감을 제조할 때 쓰는 수은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요. 그래서 저는 레진 필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가 너무 발달을 해서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저는 왜 레진보다는 선호를 하지 않냐면, 일단 아말감은 오래 식사를 하시면 깨질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금속이긴 하지만 금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정밀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말감으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뭐 금으로 추천드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을 선호하는 이유는 요즘에는 그 접착 방식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서 치아 성분과 비슷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. 어쨌든 아말감은 눌러서 압축을 시키는 방식인데, 레진은 치아와 붙이는 방식이라서 잘만 붙인다면 훨씬 더 튼튼하고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치아색과 비슷한 색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들 선호도에도 그렇고 제가 치료를 하고 나서도 만족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충치가 없는데 이가 시린 것은 왜일까요? 치아의 구조는 3중 구조로 나뉘어 있어요. 제일 바깥쪽 껍질인 범랑질, 그다음 상아질, 그다음에 안에 이제 신경이 있는데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범랑질에는 신경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. 뭔가 찬거나 뜨거운 거를 느낄 수가 없고요. 그 아래 상아질에는 미세한 관들이 있어서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아질이 노출되게 되면은 찬거나 뜨거운 거 혹은 신거 단 거에 좀 시리고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범랑질 겉껍질이 날아가게 되고 마모가 되는 경우에는 시릴 수가 있고요. 흔히 많이 날아가는 경우는 이제 치아 목 쪽이 좀 잘 패이고 혹은 이제 이갈이가 있거나 혹은 좀 질긴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은 씹는 면 쪽도 마모가 돼서 시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불소를 왜 써야 하나요? 일단은 불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치아의 충치를 예방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불소가 충치를 예방하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치아 범랑질, 제일 바깥쪽 껍질은 이제 뭐 산성 물질을 먹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무기물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무기물 넣어주는 과정, 재광화라고 하는데 이 재광화를 촉진해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균들의 활성을 좀 억제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 치아 범랑질의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치아 충치 예방에 굉장히 좋고 소아 성인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다만 너무 불소 섭취를 과다하게 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결국에는 그 어린 나이에 특히 충치가 생기기가 쉽고 치아의 구조가 다 완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그 불소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포를 하면서 충치가 덜 생기고 치아가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불소가 해줘서 불소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불소 농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? 예전에는 그 불소라는 게 굉장히 불소를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있으니 불소를 조심하자. 그래서 무불소 치약이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농도만 잘 조절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고불소 치약. 그래서 불소 농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식약청이 허가받는 선에서. 네. 그래서 불소 농도가 높은 게 좋다 요즘에는. 저는 사실 충치가 잘 안 생겨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. 저는 요즘에 충치가 조금 생긴 것 같아가지고 고불소 치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그 농도까지 정확히 보고 사진 않았는데 1800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예. 일단 어렸을 때 치아가 연고치가 다 안 나왔을 때 너무 고농도의 불소를 사용하면 이제 치아에 반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.